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독자입니다.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막 수능을 마치고 이제 입시를 마친 동생들이 조금 있는데요. 최근 대학교 합격 소식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변수도 훨씬 많았던 입시라서 진짜 힘들었을 텐데 입시를 마친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대학에 곧 가게 될 고3이들에게 책 선물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에게 책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책을 좋아하는 저도 책 선물 받는 건 진짜 좋아하는데 책 선물은 되게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성공 확률이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수능 끝난 김에 책도 조금 읽고 싶다는 고3이가 있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책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고3이가 있는데 좀 더 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수능 끝난 고3을 위한 책 추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책을 이렇게 3권을 가져왔는데요. 이 세 책의 저자는 모두 같은 작가입니다. 바로 김영민 작가님이신데요. 한번 들어본 적 계신가요? 네, 김영민 작가님은 지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재학하면서도 읽었었고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나온 책들은 또 있어서 졸업하고 나서 읽은 책들도 있는데요. 일단 이 책을 수능 끝난 고3이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 첫 번째는 일단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수능 공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막 어려운 텍스트 읽고 막 그 연필로 막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하고 막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이렇게 책 읽는 거 아직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추운 겨울에 장판 따뜻하게 틀어놓고 귤 까먹으면서 막 킥킥거리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재밌는 책이라서 들고 왔고요. 그 막 조용한 광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광기라는 말이 조금 과하긴 한데 그만큼 진짜 되게 차분하면서도 웃긴 개그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재밌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소재인데요. 아무래도 작가님이 교수님이시고 대학에서 좀 보낸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공부, 학업, 뭐 대학 이런 것들을 주제로 글을 많이 쓰세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던 이 작가님의 책이 바로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요. 이게 제목이 좀 비장해 보여서 그렇지 진짜 내용 재밌거든요. 어쨌든 이 책은 그냥 아예 대학과 공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공부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작가님의 공부에 대한 태도가 되게 본받을 만한 점이 많고 뭔가 좀 대학 입학 전에 대학 공부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딱 대학교 1학년 초반에 읽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막 나도 대학교 가면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취업을 위한 공부가 아닌 정말로 나의 내적 양식을 위한 공부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존경할 만한 공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그걸 또 재밌게 풀어내시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네, 그래서 일단 소재가 이제 수능 끝난 고3이들이 생각해보면 좋을 소재들이기 때문에 네,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이 세 권의 책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나온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바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입니다. 이거 처음에 받아보고 표지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지금 인덱스를 덕지덕지 붙여놔서 별로 안 예뻐 보일까봐 좀 그런데 표지가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그 선물할 책은 또 표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거 세 개 다 표지가 진짜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이 처음 내신 에세이인데 내용이 저는 세 권 중에 이 책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고 제일 자주 읽게 되고 뭐 하나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수님이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실 때 일화인데 한 구석을 살짝 읽어볼게요. 제국의 언어로 강의를 하다 보니 제국어 실력도 경미하게 나아졌다. 학생이 등굣길에 발랄하게 How are you? 상태가 어떠쇼? 라고 인사를 하면 동양의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Just existing. 나는 존재할 뿐이다. 이라고 수줍게 대답할 정도는 되었다.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서 자기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는 난감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다고. 차라리 그 생명부지의 미국 아주머니에게 내 고충을 토로하고 싶다. 나도 잘 모르겠시오. 난 할 수 없이 신비하고 수줍어요. 나도 헬프가 필요해요. 흑흑.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없게 읽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개그가 조금 많고요. 유머가 많고 만약에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유머들을 10점 만점 점수로 매겨봤을 때 이 대목은 몇 점이냐라고 물으면 한 4점에서 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정도의 유머는 이 책 전반에 깔려있고 이거보다 재밌는 일화가 훨씬 더 많아요.
막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재밌었던 일화들이 있는데 그거를 읽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독자분들의 즐거움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네, 킵해두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재밌어요. 두 번째 책은 바로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아마 띠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띠지를 잘 안 모아두거든요. 받자마자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여기 보면 김영미 논어 에세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논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스럽거든요. 이 오의 뜻이 뭐냐면 뭐 대단한 책인 거 알고 뭐 읽으면 내 마음의 양식이 되겠지만 굳이 지금은 읽고 싶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작가님이 전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일단 사기는 샀는데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논어? 논어? 막 이러고 그냥 읽었는데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이게 목차만 봐도 막 자유주의 송편, 실현의 기술, 그리고 돌직구와 뒷담화의 공동체 뭐 이런 목차들이 있거든요. 그냥 딱 봐도 뭐 어려워 보이지 않는 목차잖아요. 네, 실제로 진짜 어렵지 않고 작가님의 시선에서 논어를 한 번 더 이제 해설을 하신 건데 되게 현대적인 소재들도 많이 등장하고 뭐 여러 영화나 뭐 작품들을 인용하시기도 하고 이래서 진짜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하고 제가 또 성균관대학교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꼭 한번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쉽고 재밌기도 한데 아무래도 논어를 다룬 책이다 보니까 또 마음에 남는 구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한 구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문제는 결과물이 산출된 다음에 시작된다. 태어나고 나면 누군가 그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당사자, 가족, 사회, 국가가 나누어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생존의 진짜 문제이다. 영화 미성년의 대사 사는 거 되게 빡세다. 각오는 돼 있어? 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아버지는 도망갔고 엄마 식당은 불황이고 사회보장제도는 충분하지 않고 언니는 편의점 알바하느라 정신이 없단다. 즉 가족, 사회, 국가 모두 네 삶을 크게 도와줄 만한 형편은 아니란다. 사는 거 되게 빡세다. 각오는 되어 있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들었을 때 논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그냥 막 되게 막 어려운 막 한자 이런 거 막 많이 안 등장하고요. 다 이런 소재들을 바탕으로 논어가 어떤 사회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지적했는지 이런 현대적인 문제들을 많이 끌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고 사실 이거는 뭐 논어라는 말을 그냥 빼고 읽어도 그냥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도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있으면 특히 추천하고 싶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약간 그 정치 외교학이나 아니면 뭐 사회학과나 뭐 심리학과 약간 이런 인문 쪽 계열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로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 책입니다. 바로 공부는 무엇인가라는 책인데요. 책을 읽으면서 와, 이게 교수님인가? 근데 사실 선생님이랑 교수님은 진짜 다르잖아요. 저는 막 그 선생님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선생님들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선생님들을 좋아해서 그 과목을 잘하는 막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저 막 고등학교 때 국어랑 물리 선생님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국어랑 물리는 좀 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물리랑 국어 막 둘 다 1등급을 받아버리고 막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교수님들? 교수님들은 뭐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약간 제 머릿속 환상의 교수님이 생겼어요. 환상의 유니콘이 생겼어요. 와, 이런 교수님 있으면 좀 공부할 맛 나겠다. 야, 진짜 막 되게 막 존경스럽고요. 솔직히 공부에 대한 자신만의 그 태도나 아니면 생각이나 아니 그리고 되게 로맨틱하게 공부를 하세요. 막 공부를 되게 연애하듯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 지점들이 막 되게 존경스럽고 막 되게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공부만 했는데 또 공부에 대한 책을 읽으라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랑 대학교에서 이 김영민 교수님이 말하는 공부랑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대학에 와서 이 김영민 작가님께서 말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되게 뭐가 달라요. 그 공부가 그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대목 한번 읽어볼게요. 언어가 풍부해지면 사회에 나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더라도 작은 축제와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것저것 머리에 넣어두면 그것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부딪히고 발효되어 다채로운 상상을 일으킨다. 설레다와 설레발의 관계는 무엇일까? 설사는 학문이 오열하는 것일까? 영어 마을을 만들었던 것처럼 영어 감옥을 만들면 학부모들이 앞다투어 자식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면 굳이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인생이 지루하지 않다. 이처럼 지식과 정보가 자기들끼리 애정 행각을 하게 하려면 일단 다독을 해야 한다. 다량의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풍부한 상상을 누리기는 어렵다. 재밌지 않아요? 설사는 학문이 오열하는 것인가? 네, 어쨌든 이게 막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막 엄청 어렵고 막 무거운 얘기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 이런 식이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이제 여러분 딱 수능 끝나고 침대에 이 추운 겨울에 침대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귤 까먹으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읽기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막 낄낄거리면서 읽는데 막 남는 게 없어. 막 이런 책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 권의 책 수능 끝나신 분들에게 진짜 강추드리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3이를 위한 책 추천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책 선물은 저도 잘 안 해요. 이게 책 선물은 되게 성공 확률이 희박하고 또 막 받았는데 기분이 도일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정말로 책을 좋아하는 고3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꼭 한번 선물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